그래서 강의노트 이것은 이제 특별법에서 집합공부법 있죠. 그 집합공부법은 양 자체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뭐 그 강의노트로 만들 만한 것은 없고 법조문만 많고 강의노트를 만들 만한 내용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이론 강의를 할 때 지금 뭐죠? 여기 강의노트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론 강의하고 번갈아서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되게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노트는 몇 페이지 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 강의노트는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 교재로 특수 교재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다른 교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재만 가지고 보도록. 그래서 토요일 날 아마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여러분 나중에 하다 보면 금방 뭐죠? 민법의 체계가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강의 노트로는 지금 몇 페이지냐면 강의 노트는요, 여러분요 6페이지를 펴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접을 때 좀 잘 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처음에 접을 때 잘 안 접으시면 이게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접을 때요 좀 여유 있게 좀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11월, 12월에 오신 분들은 이거 그냥 들을 수 있는데 1월 달에 오신 분들하고 막 계속 값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11월 달에 오신 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1월 달부터는 정가는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 가격이 비싼 건 아닌데 일단 10,000원의 학생들한테 뭐죠? 학원생들한테는 판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이제 토요일 날 강의를 듣거나 자기가 공부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 듣는 것이고 혹시 또 오늘 이제 뭐죠? 강의를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수강해 놓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학원에 오시면 당연히 이걸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강의 노트는 6페이지를 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요. 3페이지. 오늘 강의 안 있죠? 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가 있으니까 강의하기가 좀 편해 보여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요. 공부를 하면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꾸 그 뭐죠? 필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기하면 나중에 이론 자체를 여러분요. 까먹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나 큰 손해거든요, 공부는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개 숙이지 마시고 다 나와 있으니까 앞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의 노트 6페이지 가끔 내가 설명하면은 6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을 한 번씩 보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이제 보면서 다시 뭐 앞으로 오라 이렇게 뒤로 오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어디를 보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한테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하냐?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을이 뭐라냐?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얘기하냐? 의사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법률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 사실이란 말은 너 내 집 1억 원에 살래 이 말이죠.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승낙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뭐란다? 여기서 일치를 하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합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치한다, 합치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약이요. 이 계약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이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하냐?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인행위다 이렇게 원인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계약에 의해서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긴다. 그다음에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생겨?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긴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효과. 이걸 그냥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결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1번이 의예요. 무조건 1번 의. 2번 요건이에요. 3번은 효과예요. 항상 책이 그렇게 쓰여 있어. 1번 의, 2번 요건, 3번 효과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 요건, 효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그럼 법률 요건이 뭐예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내가 왜 여러분요 자꾸 이 강의 노트 그림을 보러 가냐? 이게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고 해서 책에 나오면
읽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법률 요건은 계약이죠.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원인. 원인이 있으면 언제나 뭐가 나와? 당연히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법률 효과라고 하죠. 자, 그럼 읽어. 법률 요건은 원인인데 뭐에 대한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 어떤 결과?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 법률 요건은. 그런데 이 법률 효과하고 결과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하나를 이렇게 지우고 보면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다. 이렇게. 읽는 방법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법률 효과는 뭐냐?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결과죠. 다시 읽어.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하고 원인은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를 원인을 지우고. 그러면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뭐다? 결과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요건과 효과가 딱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청약이라는 것은 뭐죠? 의사표시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사표시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법률 사실이죠. 그러니까 청약도 법률 사실이고 승낙도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여러분 그림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그림이 없으니까 하나 그려보세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법률 사실. 을을 뭐라 하냐?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청약이다, 승낙이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을 이루죠.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 요건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법률 효과.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결과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여기서 법률 요건이다, 효과다, 원인이다, 결과다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법률 사실이 뭐냐 또 설명을 해. 제가 아까는 뭐라고 했냐? 법률 사실은 의사 표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달리 표현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약간 어렵냐면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암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 먼저 민법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해를 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이해를 했으면 바로 그때 암기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로 보면 앞바퀴고 이해가, 뒷바퀴가 암기예요. 그럼 우리가 암기를 하지 마라. 민법 이런 말 하죠?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꾸 이런 것을 이것도 두 문자를 따가지고 암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암기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암기시키는 경우 있죠? 그렇게 암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하면 누가 고생하냐? 선생이 고생한 것이 아니고 학생이 고생을 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해를 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것을 암기를 해. 이걸 습관화들여야 돼요. 알겠죠? 그때. 자, 그럼 봐요. 여기서 법률 사실이라는 것을 보고 여기 법률 사실, 여기 그러면 법률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 있고 원인이고 효과고 결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원인이란 말이죠. 뭐에 대한 원인이냐? 법률 사실에 대한 사실. 즉 여기요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청약과 승낙이 모여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이루죠. 따라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두 가지에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 그럼 우리 봐봐. 팔은요 우리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신체는 팔을 구성 요소로만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냐 말이죠. 우리 인간의 신체는 팔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팔은 인간의 신체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에 모여야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요, 여러분요, 법률 사실은 뭐예요? 법률 사실이라는 것은 뭐다? 법률 요건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뭐다?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법률 요건이고 법률 사실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 두 가지는 이제 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보면 이런 뭐예요? 법률 요건이란 게 뭐예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뭐다? 원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 행위다. 원인이다. 그럼 여기서요. 여기서 법률 효과는 뭐예요? 그러면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뭐죠?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이것을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지금 공통이잖아요. 이 두 개가 공통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읽냐? 여기를 읽고 여기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알겠죠? 법률 효과에 대한 뭐가 되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것.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책에 그대로 나오면 너무 어렵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암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그래서 그림을 알면 반드시 나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나처럼 설명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해당하는 필요한 말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이룬다. 이래도 되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된다. 그래도 되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그 말이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된다? 법률 요건이 된다. 그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다. 뭐에 대한 원인이다?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인데, 그럼 법률 효과는 뭐냐? 법률 요건에 대한 뭐다? 결과를 말한다.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효과에 대한 원인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요, 법률 효과는 뭐냐? 법률 효과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꼭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법률 효과는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에 대한 뭐다? 결과다. 이렇게.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다.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여러 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뭐라냐? 응용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법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꼭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문제는 다시 뒤집어져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림을 아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여기서요. 이것은 이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이 원인행위요. 내가 지금 말하면 인간이다 이러면 사람이다 이렇게 봐. 이러면 인간하고 사람하고 같은 말이죠. 그 말이잖아요. 여기 봐봐요. 계약이란 말하고 법률 요건이란 말하고 그냥 요건이란 말하고 원인이란 말하고 원인행위란 말하고 다 같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인간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에는 여자가 있고 누가 있어? 남자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자와 남자를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사람이라고 하죠. 여자와 남자를 사람이라고 하죠. 됐죠? 그럼 봐. 이 말이 내 말이 맞나 봐.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남자는 사람이다. 맞아 틀려? 남자는 인간이다. 맞아 틀려? 그러면 남자만 사람이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이거 지금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자만 사람이다. 남자만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 남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는 사람이다. 남자는 사람이다. 그 말은 맞지만 남자만 여자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란 말이 인간의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자는 사람이다. 남자는 인간이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됐죠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요건에는 뭐가 있냐? 2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뭐가 있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법률의 규정을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법정지상권이란 말이 나와. 그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죠. 그럼 봐요. 법률행위란 말하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비교가 되는 말이다, 비교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두 가지는요, 두 가지는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법률 요건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여기 그렇잖아요, 여자, 남자.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의 규정은 법률 요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법률 행위만 법률 요건이다. OX, X 이런 말이죠. 지금 읽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법률의 규정만 법률 요건이다. 틀리죠. 그런데 하나는 법률 행위고 하나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이것은 민법 총칙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권법에 가면 또 나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186조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가 뭔지, 법률의 규정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서 민법 제 741조 이렇게. 여기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률이라고 얘기해. 제 741조로 뭐라고 하냐? 규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란 말이나 원인이란 말이나 법률 요건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죠. 민법 741조도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민법 741조의 법조문의 제목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부당이득이란 말이나 741조라는 말이나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이나 원인이란 말이나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럼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또 부당이득은 뭐냐?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말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 자신은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치는 거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면 더 이상 잠자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일을 더 그 집에서 살았어. 3일.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뭐가 있고 이익이 있으나, 알겠죠? 더 산 사람은 집주인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다. 이것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말은 뭐라냐?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 부당이득이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냐? 민법 741조라고 얘기해. 민법 741조로 말하냐?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원인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이 다 원인이죠. 원인. 그럼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 되죠. 결과. 그 결과를 우리는 뭐라냐?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뭐라냐? 법률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법률 효과. 그런데 이 법률 효과는 뭐냐? 법률 효과는 그 이익을 뭐란다? 이익을 반환해야 돼.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게 법률 효과거든요. 부당 이득을 한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돼.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 돼. 알겠죠? 이게 어떻게 하냐? 민법 741조라고 하는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민법 741조라고 하는 법조문에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이익을 반환한다. 법률 효과다. 이것을 결과다. 이렇게요. 그게 법조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법조문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란 말은, 이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인이란 말이죠. 그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법률 효과잖아요. 그 결과, 즉 원인에 의한 법률 효과, 원인에 의한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74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법조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 자신은 이익을 얻고 상대방한테는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럼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그러면 여러분요. 법률 행위란 말이 뭐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가 그러면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률 행위란 말하고 법률의 규정이란 말하고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면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가 법에 나와 있죠.
우리가 민법 750조가 불법행위거든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친 것,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그 불법행위라는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한다. 그것을 법률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 효과가 민법 750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익을 반환한다. 이게 법률 효과거든요. 이것이 민법 7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인데 그 법률 효과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하고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그러면 법률 행위는 비교니까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효과는 원인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그 법률 효과는 어디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두 개가 비교가 되죠. 따라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지우면 이 법률 행위는 뭐냐?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이다. 우리 이것을 단독 행위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개이다. 우리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고 두 개 이상이다. 두 개 이상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합동행위를 뭐라고 하냐?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야 돼. 법률 행위는 종류가 모두 몇 가지야? 이 전부가 다 뭐예요? 법률 행위에 속하죠.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와 계약과 합동 행위로 나누어지는 것이야. 뭐라고요? 법률 행위는 단독과 계약과 합동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단독, 계약, 합동 행위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한 개면 단독이고 두 개면 계약이고 두 개는 합동행위인데 계약만 봐봐. 계약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계약을 보면 쭉 따라가. 계약을 쭉 따라가면 여기가 계약이 있네. 그런데 계약은 의사표시가 지금 몇 개 있다? 몇 개? 두 개 있네.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그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여러분 학원이 1이죠? 여러분이 하나죠? 몇 개죠? 두 개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학원은 계약이에요. 계약. 무슨 계약이냐? 수강 계약이에요. 교수가 있죠? 교수가 1이죠? 학원이 1이죠? 학원하고 교수 간의 강의는 강의 계약이라고 그래.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껌을 사죠? 편의점 주인 하나죠? 나 하나죠? 몇 개? 두 개죠? 계약이에요. 그것을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죠? 그러면 운전자 하나죠? 나 하나죠? 몇 개? 두 개죠? 계약이에요. 우린 것을 운송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죠?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죠? 몇 명? 두 명이죠? 계약이죠. 우린 것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의사표시가 두 개이면은 무조건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라고 한다고?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내용을 알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이면 단독이에요. 단독 행위는 뭐라고 하냐? 우리 이것을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일방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단독 행위 그러면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러면 혹시 일방통행 알아요? 일방통행? 그 일방통행 보면 어때요? 화살표가 이렇게 찢겨져 있죠?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운전하고 갈 때 역주행하는 차 있죠? 내가 비켜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일방통행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한다? 일방적으로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단독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상대방이 없는 것 중에서 뭐를 여러분 알아야 되냐면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하고 소유권 포기, 그 다음에 여기 점유권의 포기, 이렇게요. 점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해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럼 여기는 사단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은 합동행위로서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죠. 사단은 뭐냐?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단체.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이라는 것은 대한축구협회. 그럼 뭐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설립한 게 사단법인이죠.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에요.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죠. 대한배구협회도 사단법인이에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죠. 대한야구협회는 무슨 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누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단은 재산의 단체죠. 재산. 그럼 우리가 불이익 돕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장학금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돈.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재단법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유언이죠. 여기는 뭐다? 유증이죠. 유언, 유증. 그러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유언, 봐봐, 유언. 내가 지금 유언서를 작성을 하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언서를 작성한단 말이죠. 살아있을 때 유언서를 작성하잖아요. 그것은 유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만이 유언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언서를 썼는데, 지금 썼는데 유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언은 언제 것이 효력이냐? 제일 나중에 것이 효력이 있어요. 죽기 전에 쓰는 거. 알겠죠? 그러면 썼는데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고 나서 아들이 봤을 때 상대방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유언의 경우는 상대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요, 증여라고 했죠. 증여하고, 여기 사인 증여하고, 여기 유증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증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증여는 이것은 계약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공짜로 주고 싶은데, 그래, 그럼 내가 공짜로 받을게. 이렇게요. 2개가 있죠. 그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사인 증여는 증여인데 죽음을 원인으로 해서, 죽음을. 그러니까 뭐라냐? 가만히 뭐냐? 이 물건 지금 내가 써야 될 것 같고, 혹시 이거 내가 죽음에 이거 너 쓸래? 내가 죽음에 이거 너 쓸래?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죽음을 원인으로 하죠. 죽음을 우린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인 증여다.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예스할 수 있죠.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증은 이 2가지는 계약인데 이것은 단독행위예요. 유증은 뭐냐면 내가 뭐라냐? 내가 죽거들랑 유언서를 다 쓰죠. 내가 죽으면 이 집은 을한테 줘라. 이렇게. 묻지도 않고. 사인 증여하고 증여는 묻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질래? 증여. 내가 죽으면 가질래? 사인 증여. 알겠죠? 그럼 2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가 죽으면 이 물건, 이 집 을한테 줘라. 이렇게. 그럼 을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단독행위다. 그런데 이미 준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이건 암기해야 돼.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한다. 점유권을 포기한다. 이러면요, 혹시 껌 씹는 분 안 계세요? 껌을 씹다가 이러면 나중에요, 껌 씹으면 단물 다 빠지면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쓰레기통은 상대방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죠?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채권자. 그럼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요?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해요? 채권자가 면제하죠. 채무자가 채무 면제하면 얼마나 좋겠어.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나오면서 은행 직원한테 채무 면제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여기요, 채무자죠. 채무자가 뭐라냐? 상계를 하고, 상계. 그 다음에 여기 해제권하고, 해제권. 그 다음에 여기 취소권.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있다고 얘기해. 그러면 상계가 뭐냐? 상계를 퉁친다 이 말이죠. 봐봐요. 갑이 을한테 돈 많은 빌려준 게 있어요. 돈 많은? 그럼 돈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을은요, 갑한테 돈을 많은 빌릴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의노트가 나와가지고 강의노트를 만원에 팔았다 이 말이죠. 만원에 팔았어? 그럼 또 이제 을은 갑한테 돈 많은 받을 게 있죠.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 돈 많은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 아 그러지 마. 옛날에 너가 나한테 빌려준 돈이 있으니까 그거 뭐 하자? 퉁치자. 해 안 해? 하죠. 그것을 서로 상자, 서로가 계산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 퉁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상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계는 누가 한다? 돈을 갚을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채무자. 면제는 누가 한다? 면제? 돈을 빌려준 사람. 누가? 채권자. 알겠죠? 그래서 여기 해제다, 취소다 이런 것을 우리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의사표시가 한 개나 두 개나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사표시의 수를 딱 한번 봐봐 여기요. 딱 한번 보면 최소한이요. 최소한 이렇게요. 아무리 없어도 이 말이에요.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돼? 한 개는 있어야 되죠. 최소한 몇 개? 한 개는 있어야 된다. 한 개. 그래서 최소한 한 개, 최소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필수 불가결의 요소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필수 불가결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어서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그래서 의사표시 봐봐요.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의사표시를, 두 번째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여러분 법률행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법률행위에서 모든 몇 문제가 나오냐? 10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10문제가. 법률행위. 여기에서만 10문제가 나와. 그런데 법률행위는 뭐냐? 뭐를? 의사표시를. 어떻게?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그럼 여기 봐.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행위하고 차이점은 뭐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로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뭐냐? 말로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란 말이 있다 없다? 비교가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법률행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의사표시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뭐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사적 자치의 원칙.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나처럼 지금 내가 지금 뭐라고 했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그것을 표의자다 이렇게. 표의자. 말을 하는 사람을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을 하는 사람 표의자가 알겠죠? 먼저 의사를 뭘 한다? 의사를 뭐를 해? 결정하고 결정.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죠. 먼저 내가요 마음속에 생각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것을 누구한테요? 상대방에게 뭘 한다? 표시를 한다. 표시. 그러면 이 표시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의사를 결정을 해. 이것을 우리는 뭐냐? 1차적이라고 하고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 이것을 2차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가 여러분요 사람을 잘 못 그려. 한번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죠. 사람이에요. 알겠죠? 눈이 있고 입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이 배꼽 있죠. 배꼽. 이 배꼽을 뭐라 하냐? 이유라고 얘기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동기라고 얘기해. 혹시 그럼요 나중에 차고에 가서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 동기의 차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동기를 뭐라냐? 이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뭐냐? 내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이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강의를 듣게 된 이유, 그 이유가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한다? 동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배꼽이죠. 아주 깊숙한 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슴이죠. 이 가슴에서 내가 그러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고 의사를 결정을 해. 먼저 1차적으로 의사를 결정을 해. 여러분 의사를 결정을 하고 나서 여기서 결정을 나서 입을 벌리기 전까지 강의 들으러 왔는데요. 이 말을 해야지 뭐가 되냐? 표시가 돼. 그런데 표시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의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한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의사라고 얘기해. 여러분 가끔 우리가요. 친구가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죠.
그런데 야, 너 아까 나한테 뭐 부탁한다던데 무슨 부탁이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나는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고 싶어. 돈 좀 빌려줄래? 그 말을 딱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왜 못해요? 저 혹시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친구가 빌려주면 다행인데 빌려주려면 얼마나 내가 창피할까, 인간관계가 깨질까 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민을 하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의사를 결정하고 나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 표시이다 아니다? 아니죠.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한테 뭐라 해야 돼? 표시해야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여기 의사하고 표시를 묶어서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결정하는 것이고 표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의사 표시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한다 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이거 한번 지우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의사 표시란 말의 뜻을 알았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사 표시를 이제 진짜 이제 봐야죠.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란다 이 말은, 법률행위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절대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의사 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필요 불가결의 요소다.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를 잠깐 한번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 갑을 우리는 뭐라냐? 이 사람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 이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표의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표의자는 의사 표시자 이 말이죠.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이 말이죠. 이것을 의사 표시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의사 표시자, 표의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 이 갑이 을한테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의사 표시는 누가 표의자가, 누가 표의자가 뭐 하는 것이다? 뭐 한다? 대금을 받기를 뭐 한다? 원한다. 다른 말로 뭐를 한다? 우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자,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다시 한번 보면 갑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을 뭐라 하냐?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에 대한 결과를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효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인과 결과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너 내 집 살래? 이렇게. 나 집 판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집을 내는 거죠. 이 사람은요, 뭐 때문에 내가 1억을 내놔요? 1억을?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그래요? 집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래요? 집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돈 1억을 내놓는 것이고, 갑은 1억 원에 팔려고 하는 것은 계약서를 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대금 1억 원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금 1억 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한다 이 말이죠.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한다.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은 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내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이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죠. 뭐를 원해요? 대금을 원하는 거죠. 대금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법률 효과.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은 의사를 표시하는 표의자가 뭐를 원한다? 대금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를 뭐 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요, 여기서 이제 의사 표시에서 그대로 한번 쓰면 어떻게 되냐? 누가요? 표의자. 표의자가요? 표의자가 뭐 한다? 원한다. 다른 말로 뭘 한다? 우욕한다. 이 말이죠. 원한다. 우욕한다. 뭐를 원하고 뭐를 우욕해요? 뭐를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를 원한다. 우욕한다. 이 말이죠. 이 법률 효과는 뭐죠? 대금하고 뭐를? 대금하고 등기를 원한다. 우욕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근데 여러분 의사표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것을 뭐란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읽는 거예요. 읽어 이제. 의사표시는 뭐냐? 청약은 뭐냐 이 말이죠. 청약은 뭐다? 법률 사실이다. 청약은 뭐다? 누가? 표의자인 갑이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표의자가 많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여기 법률의 규정은 뭐예요? 법률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법률행위는요?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를 어떻게? 표의자가 많은 대로 원하는 대로 발생해요.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은 법률 효과가 어디에 나와 있어? 법에 규정되어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요,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의사표시. 뭐죠? 법률 효과를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나오죠.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럼 여기 봐봐. 지금 의사표시는 뭐냐? 정확히 얘기하면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표의자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한다. 원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읽어도 똑같아.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그래. 그럼 봐봐.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니까 의사표시란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의사표시라는 말 대신에 이 말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돼. 여기서 법률 행위는 뭐냐? 표의자가 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것을 그냥 암기해서 얘기하려면 오래 걸려.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3페이지 봐봐. 법률행위의 의의라고 나와 있나요? 그 법률행위의 의의를 보면 여러분 뭐라 나와 있죠?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법이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한다. 사법상의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효과? 법률 효과. 이렇게. 지금요, 여기 이거 보세요. 지금 강의한, 오늘 강의한 내용 있죠? 그걸 보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의사표시와의 관계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 거기 보면 뭐라 나와 있죠?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며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를 이루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여러분 의사표시 동그라미 해봐. 법률 사실 동그라미 해봐. 그럼 뭐죠?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야. 여기 의사표시는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3번을 봐봐. 3번 동그라미 3번.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표의. 여러분 지금 3페이지 안 보고 있어요? 3페이지? 3페이지 보고 있죠? 강의 노트. 아니요. 그럼 아니요. 그 노트 말고 이거. 강의 노트 말고 이거. 그렇죠? 그래서 3페이지 보면 뭐라 나냐면 3페이지에 2번에요. 의사표시와의 관계에서 3번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사법상의 효과를 방금 뭐라고 했죠?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법률 효과를 발생. 여기 봐요. 의사표시한 것은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단독행위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어떻게 돼 있어? 상대방이 있는 것하고 상대방이 없는 것이 봐. 여기 상대방 있는 것과 상대방 없는 것이 있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까맣게 돼 있죠? 거기다가 있는 동그라미 있는. 두 번째는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할 때 없는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의의를 봐봐. 의의예요. 이런 봐. 여기 단독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일방적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거기 보면 단독행위 그래서 일방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일방적이란 말은 뭐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은 불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거 봐봐. 있는은 면제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계라고 되어 있죠. 가운데 보면
해제, 취소 이런 것이 있나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것을 알게 돼. 민법을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이 정도만. 상대방 없는 경우는 뭐죠? 유언이 있고 뭐가 있어? 유증이 있고. 재단법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라고 얘기했죠? 바로 옆에 줄거예요. 소유권의 포기 거기까지 줄거. 그래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거기까지. 됐죠 지금?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봐.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6번부터 쭉 보면 6번을 보면 노무사 시험이 있고 감정평가사 있고 주택관리사가 있고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봐. 우리 시험은 제일 마지막으로 봐요. 제일 처음에 뭘 보자? 변호사 시험을 봐. 그 다음에 사법시험 봐요.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을 봐. 변리사.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감정평가사 시험 보고 노무사 시험 보고 세무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 있고 법무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고 7월 달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뭐가 있냐? 법원 행정고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요. 뭘 보냐?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 그러니까 1년에 민법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10군데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그 1년의 문제를 쭉 모으면 우리 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면 130에서 약 150문제가 매년 쏟아져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매년. 그런데 이미 이것은 약 한 6년분에요. 국가고시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16년분이요. 그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6년 보니까 적어도 한 2,000문제가 넘는 문제가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11월 달부터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요. 왜 내가 지금 이걸 얘기하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고시 시험 문제 범위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우리가 맨 마지막 시험 보죠? 그럼 맨 마지막 시험 보니까 다른 국가고시에서 이미 나왔던 것만 시험에 나와요. 우리 시험만 따로 독자로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돼요. 지문으로 2-3개는 나올 수 있어요. 지문으로. 나머지는 99%가요. 기존에 나왔던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서만 나와요. 그럼 우리가 민법이라고 해서 어떤 학원 같은 거 보면 판례집 같은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 판례들이요. 자기가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가 보고 나서 이건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판례를 막 만들어 온 것이 있어요. 그거는 100년이 지나도 안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국가고시에 나왔던 판례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적절하게 줄일 수 있어야 돼. 우리 시험은 어떻게 하냐? 한 줄이나 또는 2줄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줄 안에 그를 끊을 수 있는 것, 이것만 우리 시험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요,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의하는 것도 이 국가고시 기출문제가 6년분이 이미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보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이미 국가고시 기출됐던 지문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본단 말이죠. 자, 6번. 해제, 취소, 상계, 이런 것은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그런데요, 상대방 뭐죠? 유언. 아까 우리 말했죠?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다음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유언 이렇게 나온 것을 내가 이렇게 풀어서 써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번은요. 취소. 여기 봐봐. 취소. 취소나 해제. 취소나 해제는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이런 우리 계약을 할 때 너하고 계약 취소할래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8번은요. 채권자. 이런 봐. 채권자는 뭐라죠? 면제를 하죠. 아까 채무자는 뭐 한다고 그랬죠? 채무자는 상계, 서로 상계, 서로 상, 서로 계산하는 거죠. 퉁친다. 이렇게 얘기했죠. 퉁친다. 그래서 채무자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계라고 얘기하고, 채권자가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면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은요.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는이다. 없는. 이미 다 줄 다 그어놨죠? 자, 10번은요. 소유권의 포기. 거기만 줄 거봐. 그럼 소유권을 포기한 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런 밤. 이런 껌 씹다가 단물 다 빠지죠. 그럼 어디다 버려? 어디다 버려? 상대방 입에다 버려? 쓰레기통에다 버려? 물론 또 입속으로 또 토스해 주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다 버리죠? 쓰레기통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죠. 상대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는 누가 없다? 상대방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요. 나머지 건 해제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요. 11번 한번 보셔요. 그러면 11번을 보면 뭐라 나왔죠? 증여라고 나와 있나요? 증여? 그 다음 페이지. 11번 증여죠?
그러면 증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몇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죠. 그래서 4번 봐봐. 4번. 4페이지에 맨 위에 11번. 4페이지 맨 위에 11번 봤죠? 증여, 매매, 교환 이런 것은 다 계약이라고 얘기해. 단독이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를 더 써. 뭐라고 써냐? 임대차. 그 다음에 환매. 임대차하고 환매. 우리 시험범위거든요. 매매, 그 다음에 환매,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우리 시험범위거든요. 여기에다가 증여를 하나 더 알면 되죠. 그래서 증여와 매매와 교환과 환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다? 시험범위고 이것을 뭐란다? 계약이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이다? 두 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단독행위를 보면서 우리가 뭐를 지금 봤냐? 아,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출제되는가 이걸 알았죠? 그러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뭐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암기하고 두 번째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도 있다? 증여 계약, 그 다음에 환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교환 계약 이런 것도 다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알란 말이죠. 그럼 이해됐죠 지금? 잠깐 쉬었다 이러면 뭘 보냐? 의무 부담행위 있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